조국이 사퇴하는 날 문재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.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.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. 개혁은 쉽지 않은데 노력은 해보겠다고 헛소리를 또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누가 취임합니까? 법무장관. 추미애가 취임합니다. 추미애가 취임해서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징계 처분합니다. 추미애는 윤석열을 징계 처분하도록 징계위원회에다가 보냅니다.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2021년 10월 14일.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행정법원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,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감찰 방해, 그리고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검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그 각종 법령 규정들을 보면 정직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합되면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감찰방해나 재판부 사찰 문건 부분이 각각 정직에 해당되는 그런 징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경합되면 면직도 가능하거든요. 지난해 12월 보수 언론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보도를 쏟아냈습니다.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검찰총장 이미지는 윤 전 총장을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관훈 토론회 하지만 시작하겠습니다.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를 거의 다루지 않거나 축소해 보도했습니다.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항소했습니다. 그 가처분 단계에서 이건 명백히 절차가 위반됐다라고 선언한 부분을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판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결이고 대법원 판례도 반하는 그런 내용들로 분석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시지탄 이런 말을 저절로 뱉어냈는데요.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가 더 정확한 소회가 아니었나 싶어요.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야욕을 현실화시켰고 야권의 이 후보가 돼버렸어요.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. 면직 이상이다. 라는 것이 행정법원 판단이었는데 그걸 좀 더 빨리 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겠느냐. 참으로 안타까웠죠. 여러분 오마이TV에서 오연호가 묻다란 프로그램에 추미애가 뭐라고 대담한 거 다 보셨죠?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. 거기에 나온 거를 제가 그냥 보면 윤석열의 행위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에 해당한다. 거기 나온 그 비위는 해임에 해당한다. 해임에 해당한다. 해임에 해당한다. 종합적으로 볼 때 해임에 해당한다. 그런데 이것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2개월 정직으로 처리한다. 해임을 하면 되는데 2개월 정직으로 하는 거야. 등신들이지, 이 징계위원회에 있는 놈들이. 해임이라고 그랬으면 해임이지 왜 그걸 정치적으로 고려하냐 말이야. 지들이 정치가야? 아유, 이런 징계위원회 어떤 이 법률가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
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갑니다. 가서 설득하는데 이낙연이 문재인에게 건의하죠. 추미애를 잘라라. 그래서 그날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합니다. 여러분 다 아셨죠, 이제는 이 내막을. 저도 예전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, 이제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당연히 문재인에게 잘렸다, 이거는.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, 뭐 여의도에서는 뭐 다 알고 있었죠. 저도 들은 말이 있고, 다 정철승 변호사도 그걸 페이스북에다 공식적으로 썼고, 요번에 추미애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. 이제는 명백해졌죠. 이낙연이 문재인을 꼬시고, 문재인도 이낙연의 말을 듣고 추미애를 잘랐습니다. 왜 잘랐을까요? 그거는 여러분이 그 추미애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. 거기다가 노영민까지 거들어요. 어떻게 거느냐? 노영민은 윤석열을 잘 아는 분.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. 윤석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. 이렇게 말하죠. 그래서 이낙연은 당 대표로서 뭘 주장하냐면 4.7 재보선이 몇 달 후에 있으니, 한 4개월 후에 4.7 재보선이 있으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추미애를 사퇴시키자고 문재인에게 말합니다. 그래서 뭐가요, 이게? 문재인은 윤석열을 사퇴시키어야 마땅한데 추미애를 사퇴시킵니다. 그건 무슨 메시지죠? 윤석열은 내 사람이라는 거죠. 근데 내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도 봐줘. 거짓말을 했는데 봐줘. 그러니까 거짓말이 커지죠. 거짓말을 봐줬어요. 그러니까 그게 범죄 행위가 돼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추미애가 그거를 징계 처분해서 해임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2개월 정직이 나오자 너무 실망한 거지. 그런데 다른 건으로 또 해서 하여튼 좌우지간 이 윤석열의 팔다리를 묶어서 검찰청 마당에다가 패대기를 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 거지. 누가? 이낙연과 문재인이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지금 범죄 행위를 넘어서 매국 행위를.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.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잘못되는 겁니다. 순간의 선택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의 뜻에 따라야 되냐?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국민을 보지 않고 지 뜻을 따르는 거예요. 자기 가족.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.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봐준 것이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. 거짓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신년 기자회견을 한 거 2분 9초짜리인데요. 원래 2시간이 넘는 건데 2분 9초로 그 검찰총장과 관련된, 윤석열과 관련된 그 워딩만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법무부와 검찰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.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만
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이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저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